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요즘 택시 타본 적 있으십니까? 지난 16일 오전 4시부터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 좀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은 게 있어서 택시 요금과 관련한 얘기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덧 겨울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새롭게 봄 맞이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죠. 바로 겨울옷 정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겨울옷 깨끗하게 세탁하고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행복한 아침, 잘 사는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주부들에게 꼭 필요한 살림의 지혜를 전해주실 곽지연 살림 전문가, 그리고 개그보다 살림을 더 잘하는 남자 살림맨 이정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이 겨울이 언제 끝났나 했더니 이번 주에는 봄이 들어있어요. 금요일이 3월 1일이니까. 그죠? 네. 끝나긴 끝납니다. 네. 참 저는 오늘 소재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전 이제 넘어간 요 시즌이 되면은 네. 세탁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저희는 웬만하면 그냥 다 세탁소로 보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부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소비를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때마침 이 겨울옷 정리하는 방법이 나와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겨울옷은 우리가 다 느끼는 거지만 부피도 크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차지하는 공간도 많고 네.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세탁하고 어떻게 널고 어떻게 정리하고 이게 숙제예요. 그렇습니다. 뭐 코트며 패딩이며 니트까지 보관법, 세탁법 만만치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겨울옷은 또 고가, 비싼 옷이 좀 많잖아요. 네. 이제 비싼 돈을 주고 이제 큰맘 먹고 장만을 했는데 관리를 잘 못했다, 보관을 잘 못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겨울에 다 꺼냈는데 옷이 망가져 있어요. 그러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아깝죠.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옷을 무엇보다도 잘 관리하고요, 잘 보관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뭐 이렇게 직접 또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 앞에 이제 패딩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떤 분의 집에서 가져오신 건가요? 아니요. 약간 비웃으면서 이거를 내 건지 알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많이 패딩. 저는 그 이재용 씨가 입으시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을 했거든요. 네. 저도 봤어요. 바로 네. 누구의 옷이냐면 제가 패딩 딱 2개인데요. 네. 두 벌 패딩인데 네. 겨울옷은 사실 좀 비싸게 주고 사니까 네. 이게 그냥 버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래. 또 입고 매해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 이 선배님도 고령이신데 이것도 고령이네요. 사실 겨울에 입다 보면 옷이 좀 꼬질꼬질해지기 마련이에요. 저는 최근 너무 추워서 롱패딩 아시죠? 네, 요즘 그럼요. 어린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입는데 롱패딩 입으면 꼭 그렇게 밑에 부분이 더러워지고 그쵸. 또 쉽게 밟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네. 아니 이거는 여기 목깃 있잖아요. 네. 요런 데에 저도 이제 화장하는 남자 아닙니까? 그렇죠. 매일 아침에 와서 분장하고 이러잖아요. 방송 네. 때문에. 근데 이걸 안 지우고 다닌 날은 요 패딩 요쪽 목깃 부분에 이게 여자분들은 좀 맞아요. 고민이겠어요. 이게 묻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할 때 이렇게 손으로 뭘 하니까 옷깃 같은 데 해지고. 맞아. 그다음에 밑에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게 솜이 몰려다녀요. 맞아요. 그래, 만져보면 어딘 비었고 어딘 맞아. 비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 그리고 후질근하다 그러지. 이게 그래 보여요? 처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애들도 많이 입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거 애들도 입어가지고 이게 뭐 끝부분 이런 데 많이 타지고 그리고 또 애들이 그냥 놀이터 같은 데서 놀 때 이게 비싼 옷인지 패딩인지 뭔지 애들은 이런 거 신경 안 몰라요. 쓴단 말이에요. 그냥 네. 굴러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신없이 더러워지는데 이걸 이렇게 세탁할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 내내 패딩만 주구장창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네. 계세요. 뭐 아이들 패딩도 지저분하고
난다고 남편 패딩도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남편 거 유독 냄새 나나 봐요. 네, 그렇거든요. 냄새 안 나죠? 아, 이건 안 나요. 냄새 안 나. 냄새 안 다행입니다. 아, 그러지 마. 네, 그럽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부들이 사실 이 패딩 세탁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꼭 세탁소에만 보내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탁소 사장님들이 네. 좀 안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네. 꼭 필요한 옷들은 세탁소에 보내시되 집에서 충분히 세탁할 수 있는 옷들은 집에서 세탁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깔끔하게 세탁하는 방법, 패딩 세탁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좋네요, 그거. 네.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네, 우선 준비물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집에 보시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비닐. 언제 한번 본 거, 가을쯤에 본 거 같은데요? 김장할 때 쓰는 김장 비닐 맞습니다. 아니고 김장 맞아요. 비닐. 이렇게 새 김장 비닐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그때 김장 때 한번 사용하셨던 네. 거 잘 씻어서 햇빛에 말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네. 사실 장모님이 보내줬어요. 장모님 김치 보내줘가지고 이거 안 해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거 하시는 거 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비닐 달라고 하세요. 네, 어머니한테. 네. 아, 김장했던 비닐은 안 돼. 그래도 김치 냄새 나요. 아, 그렇죠. 안 썼던 거. 뒤집어서 쓰면은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무섭다. 이렇게 알뜰한 사람이라. 비닐은 진짜 정말 아껴야 되니까요. 우리 환경을 위해서. 네. 그래서 재활용하셔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김장 비닐을 하나 이용해서 이걸로 패딩 세탁을 깨끗하게 해줄 건데요. 일단 이 김장 비닐 안에 미지근한 물을 넣어주세요. 이해하네요. 네, 미지근한 물. 네. 얘를 먼저 넣고요. 네, 패딩을 옷을 넣고. 넣고. 근데 왜 굳이 김장 비닐인가 싶기도 하고. 이 김장 비닐이 튼튼하거든요. 그냥 일반 비닐보다 훨씬 튼튼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탁할 때 세탁용으로도 좋고요. 아니면 뭐 선풍기 커버나 아니면 아이들 이렇게 깔아주면 거기서 미술놀이하고 뭐 모래놀이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장 비닐 생기시면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네.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탁할 때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제 세탁하실 때는 아무래도 혹시 물이 좀 새거나 이럴 염려도 있으니까 욕실에서 해주시는 그렇죠. 게 그것도. 훨씬 더 좋습니다. 네. 하고 또 거실에서 하다 터지면은. 그렇죠. 그거 그렇죠. 청소하느라 또 네. 힘들거든요. 아, 자, 가만. 네.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이게 몇 번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그동안 돈 버는 거 어디다 갖다 놓으셨나요? 만져보시면 약간 미지근한 물이에요. 아, 네네네. 사실 그 옷감의 때는 미지근한 물에서 가장 잘 불려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목욕탕에 뜨거운 물 우리가 들어간 이유도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때가 잘 불려지니까요. 이것도 거의 다 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때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신체의 그 체온이란 36.5도나 40도 그 사이에 미지근한 물이 때가 제일 잘 벗겨지긴 진짜 합니다. 매우 뜨거운 물, 뭐 끓는 네. 물 이런 거 안 근데 돼요? 끓는 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제 네. 대부분의 세탁은 한 이렇게 미지근한 물 정도로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탁 해주실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한 적당히 어디까지 부어줘요? 패딩의 한 3분의 1 정도, 패딩 부피 한 3분의 1 정도만 네. 조금 더 부어야 부어주시면 되는데. 돼요. 네, 요거를 다 부어줘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정도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물은 김장 비닐 다음에 미지근한 물 그리고 이제 세제가 필요합니다. 네, 세 종류의 세제가 있네요. 뭔가요? 아니, 근데 제 생각보다는 물이 많이 안 들어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김장 비닐에다가 이렇게 물을 좀 적게 넣고 하면요, 세탁기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보다 한 10분의 1 정도로 아니, 줄여서 진짜 그렇겠어요. 물 사용량을 훨씬 줄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이렇게 김장 비닐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넣어주면 이 물 온도가 따뜻한 상태로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때가 더 잘 벗겨지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다가 세제를 넣어주실 건데요. 네. 세제는 오늘 준비한 게 여기 보이는 보라색, 보랏빛 나는 네. 게 울 샴푸예요. 울 샴푸요? 울 샴푸. 패딩은 반드시 이렇게 울 샴푸, 뭐 주방 세제 이런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세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분홍빛이 주방 세제입니다. 주방 세제. 부엌에서 우리 설거지할 때 사용하잖아요. 네. 그게 또 주방 잘 세제. 빠지는구나. 네. 그리고 그 다음 끝에 있는 게 이게 투명한 색깔이 바로 식초입니다. 그렇죠. 냄새가 어디서 좀 나죠? 계속 시큼한 냄새가 난다 했더니 여기서 했었군요. 네네. 식초 냄새 안 나나? 저거 왜 넣는지 모르겠네. 네, 우선은 주방 세제를 넣는 이유는요. 네. 우리 설거지할 때 기름기가 잔뜩 낀 그릇 같은 거 네. 설거지할 때 보면 주방 세제를 넣어서 이렇게 예, 설거지하면 네. 뽀득뽀득해지잖아요. 네. 그만큼 기름때가 잘 벗겨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옷감에 남아 있는 기름때도 역시 주방 세제가 잘 벗겨줄 수 있는 거고요. 야, 그럼 기름때 이제 주방 세제 네. 꼭 생각해야겠네요. 네, 근데 나 이럴 때 좋을 꼭 것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주방 세제가 기름때 제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왜 그거 넣어서 안 만들지? 애초부터 네. 넣어서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근데
근데 중성세제예요. 중성세제라서 올 샴푸나 사실 우리 머리 감는 샴푸나 바디 샴푸나 다 중성세제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중성세제인데 거의 성분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지 뭐 거품이 좀 더 잘 나거나 아니면 세척력이 좀 더 좋거나 물로 금방 헹구거나 이런 차이점들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네.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기름때는 이렇게 주방세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어보신 대로 식초를 네. 왜 넣어주나 하셨는데 이게 냄새 나서 세탁할 때 식초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옷을 분들도 빨았는데 식초 냄새가 몸에서 네. 나. 네. 그렇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요, 식초로 그 빨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초 냄새가 생각보다도 굉장히 금방 날아가요. 날아가요? 네. 이렇게 말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금방 날아가는 네. 것도 있고요. 일단 식초를 넣어줌으로써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뭡니까? 일단은 색감을 좀 어느 정도, 옷감의 색감을 어느 정도 색깔을 보호해 줄 수가 있고요. 식초가요? 네, 그리고 살균해주는 효과가 또 식초가 있잖아요. 아, 살균 효과. 네. 아, 살균 꼭 필요해요. 저분 살균 네, 필요하시거든요. 그리고 화학 얘기 조금만 하자면 그 식초가 산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제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네. 산성과 알칼리성이 만나면 중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는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어요. 아, 오늘 또 화학 공부네. 아, 그러니까. 야, 네. 진짜 멋진 주부가 되기 위해서 화학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네. 거 오늘 새삼 느꼈어요. 네, 맞아요. 이따가 화학 공부 다시 한번 또 네. 시켜드릴게요. 일단 세제를 넣겠습니다. 네, 이제 우샴푸를 넣고요. 샴푸를 그냥 넣으면 되나요? 네,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굳이 되는데요. 비율로 따지자면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2대 1대 2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딱 보셔도 그 네. 차이가 나시죠? 그러니까 뭐 1대 0.5대 1, 아, 아니면 네. 2대 1대 어. 1, 2, 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방세제가 거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주방세제를 가장 적게 넣어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그냥 옷에 뿌리네. 네, 옷에 그냥 뿌려주셔도 되고요. 물 있는 부분에 뿌려주셔도 되고요. 아, 지금, 이재용 걱정이 아나운서께서 많으신가 본인 봐요. 옷이라고 굉장히 신경 쓰고 아, 나 계시네요. 지금 반신반의거든. 그런 다음에 입구를 이렇게 잘 그냥 손으로 잡아서. 네네네. 아, 주물럭주물럭. 네네. 아.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 상태로 제가 한번 주물러 보겠습니다. 네. 제가 주물러주시면 돼요. 제 별명이 인간 세탁기거든요. 아. 역시 이런 것도 남편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저 집에 세탁 그 패딩이 많은데 가족별로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 패딩은 내가 한다. 이렇게 해서 남편도 남편 거 하고 그러니까요. 아이들도 자기들 거 막 좀 발로 밟고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세탁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렇게 박박하는 게 좋아요? 너무 또 막 문지르지 마시고 여보세요? 살살. 그렇게 박박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어느 정도만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걱정되시죠, 돼요. 조금? 아니,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네. 그냥 손으로 계속 이렇게 아, 주물주물, 주물럭 주물럭 하는. 아마 보시면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깔끔하시네요.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은데요. 제가 봤을 뭐 때 어떤 되게 생각을 하세요? 의외라는 반응이에요. 아니, 뚝뚝 나와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로. 생각보다는 세탁을 좀 평소에 하고 입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요, 한번 이렇게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집어넣기 전에는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조금 구정물이 살짝씩 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아, 그러네요. 아, 그게 오래됐는데도 검은 물이 빠진 거구나. 네네, 그렇죠. 검은 물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뗏물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헹구셔야 되잖아요. 네네. 네, 이제 헹구실 때는 세탁기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 그냥 세탁기. 넣었나요? 네, 오. 세탁기 보시면 헹굼 탈수 네. 코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세탁기에 그냥 넣고 그냥 무슨 세탁망이나 이런 데에다가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 네. 그 상태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탈수 기능을 한 번 더 해요. 네. 탈수를 1회 더 추가하면서 그때 집에 있는 마른 수건 있죠. 네. 마른 수건을 한 서너 개 정도 같이 넣어서 탈수를 시키면 아. 마른 수건이 또 물기를 잘 흡수해주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그 다음에 뉘어서 말리면 아, 좋습니다. 뉘어서 말려. 이렇게 널면 안 되는 거고, 뉘어서. 네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깨끗한 네, 상태로 이제 나온다는 네. 얘기죠. 주말에 정말 깨끗하게 세탁된 그 패딩을 가져왔는데요. 정말 네. 집에서 물빨래한 그거거든요. 아, 진짜요? 패딩이거든요. 패딩이 좀 망가지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하나도 안 망가졌네요. 그러네요. 여기 이게 뽕이 이렇게 뽕뽕뽕 잘 들어가 있어요. 부피감이 있어요. 네네네. 이게 집에서 직접 하신 거라고요? 네, 말려주실 때 어. 무엇보다도 패딩 세탁한 다음에는 말려주실 때가 중요하잖아요. 말리실 때는 일단 요즘 건조기 많이 나와서 건조기에다가 만약에 말리신다면 무슨 테니스공 같은 거 한 대여섯 개 정도 같이 넣어서 팡팡 두드려주는 효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서는 하나 어느 정도 말랐을 때 거의 다 말랐다
말랐다 이렇게 뉘어서 말리시되 그늘에서요. 어느 정도 말렸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또 탈수를 돌려주는 것도 완벽하게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페트병이나 옷걸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하나 털을 좀 뭉친 털을 풀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사실 저희 집에도 건조기가 있긴 있는데 우리 아내가 그 비싼 건 거기다 넣지 말라고 작아지니까 그리고 못 또 넣거든요. 전기를 좀 먹지 않아요? 이게? 네, 그래도요, 예, 그렇긴 하죠. 근데 패딩은 건조기에다 돌리면 많이 빵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부피가 다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건조시킬 때는 건조기 이게 사용하셔도 또 저 괜찮습니다. 빵빵해서 좋은데 네. 빵빵함 때문에 보관할 때 힘들지 않아요? 보관법도 네. 상당히 힘들어서 알아볼 텐데요. 네. 그에 앞서서 이 패딩 어떻게 세척하면 좋을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겨울 내내 입은 패딩 세척법이에요. 그렇죠? 김장 비닐에 미지근한 물 패딩 부피의 3분의 1 정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울, 샴푸, 주방 세제, 식초를 2대 1대 1 비율로 섞어줍니다. 그리고 패딩 비닐에 넣고 입구를 묶어서 조물조물 그냥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탁기에서 헹굼, 탈수를 하면 자 겨울 내내 입은 패딩 깔끔하게 세척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관하는 방법. 네. 잠깐 보관 전에 네. 제 옷은 어떡할 저렇게 해놓고 어떡할 거예요? 이제 세탁기로 올려드릴게요. 이제 저거를 이제 봉지채로 싸 드릴 테니까요. 집에 가서 이제 건조기 돌리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정리 가요, 정리. 네. 아끼시는 분인데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패딩을 보관할 때는 보통 어떻게 보관하세요? 전 이 상태예요. 그냥. 네, 그냥 옷걸이에 뉘어서. 걸어서 옷걸이에 부피를 걸어서. 너무 많이 차지해서 옷걸이 뭐 통째로 하나는 그냥 쓰거든요. 네, 그렇죠. 진짜 좀 모르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그 압축팩 있잖아요. 압축팩 같은데 진공 청소기 같은 걸로 공기 쫙 빼갖고 납작하게 해서 딱 넣어놓고. 그렇게 하는 집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 부피가 확 줄어들어서 옷장에 공간이 생겨서 좋기는 한데요. 그렇게 하면 바로 패딩이 바로 망가지는 그래? 이 안에 있는 솜들이요. 계속 이렇게 강제적으로 압축을 해서 공기를 빼주면 자기들끼리 마찰을 하면서 다시 복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보온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압축,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공기를 빼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쩐지 매년 입을 때마다 얇아져서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혜인 씨처럼 옷걸이에다가 걸어서 보관을 하신다면 또 뭐 하루 이틀 옷걸이에다 거는 건 괜찮은데 이제 그 여름 내내, 1년 내내 건들다 보면 어느샌가 그 안에 있던 충전재들이 다 바닥에 내려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어깨 쪽이 다 맞아요. 빠져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쪽이 헐렁해. 네. 그러니까 옷걸이에 패딩은 걸어서 보관하는 거는 금물이시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집에 이런 거 운동화끈 같은 거 많이 굴러다니잖아요. 네, 운동화끈 있죠. 네네. 네. 이걸 이용해서. 그 운동화 사면 꼭 하나씩 더 주는데 그거 안 쓰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또 갈아 끼고 귀찮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운동화끈으로 패딩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부피를 줄여주시면 되는 거죠.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접어주세요. 네, 팔 접고. 네네. 뭐 그냥 적당히 보관하고 싶은 대로 접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돌돌 마네. 만 다음에 너무 뭐 지나치게 힘을 줘서 말 필요도 없으시고요. 이걸로 묶어놔요. 운동화끈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묶으면 되네. 네네. 간단하죠. 네. 네. 이거 보니까 손으로? 저번에 네. 또 우리 곽지연 살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네네. 그 스타킹에 넣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맞아요. 그대로 하면 되죠. 그냥 올라간 스타킹 집에 참 많은데 네네. 대부분 그냥 버리거든요. 그쵸. 이렇게 스타킹으로 똘똘 묶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스타킹 올라간 스타킹으로 묶어주셔도 되고요. 네. 스타킹 안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네.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운동화끈 돌아다니는 거 많으니까 네. 운동화끈으로만 깔끔하게 묶어주시고 이대로 하시면 뭐 모양도 많이 변형되지 네. 않고요. 일단은 부피를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이대로 수납하면은 도움이 그렇구나.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옷장에 딱 보면은 뭔가 위에 공간이 있고 요만큼 남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다 딱 넣어도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대로 알겠습니다. 패딩은 보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패딩 간편하게 뭐 세척하고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뭐 패딩도 패딩이지만 네. 코트, 겨울철 되면 이 코트 때문에 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코트 많더라고요. 코트 네. 예쁜 거 입고 다니는 거 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이 그거 살림 갖고 왔어요? 전문가에게 한번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제 코트를 또 직접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 네네. 아 진짜 나쁘다. 그러면 두 분은 알아서 여기서 세탁 다 해주시고 나도 갖고 올 거. 가지고 오지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겨울철에 코트 참 많이 입는데 네. 코트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제 코트도 좀 보관할 수 있는 진짜 방법인데. 장혜인 씨 코트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예인 씨는 코트 몇 벌 되니까요. 네. 대충 해주세요. 근데 코트를 네. 제가 보기에는 예인 씨가 이거를 많이 입은 건 못 봤거든요. 네, 몇 사실 번 안 입으신 것 같아요. 저는 코트를 겨울철에 이제 계절 바뀔 때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쫙 모아가지고 드라이클닝에 맡기는데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몇 번 안 입은 코트도 맡기자니 애매하죠. 비용도 만만치 않고 좀 아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네. 그쵸. 몇 번, 한두 번뿐이 안 입었는데 이걸 맡기자니 비용 나가고 드라이클리닝. 그렇다고 이 코트야말로 장에 넣고 잘못 보관하면요. 곰팡이 냄새 같은 거 나고. 아. 왜 점장 냄새 비슷한 뭐 그죠. 이런 게 나요. 좀벌레도 이게 생기고. 아무래도 그 냄새를 좀 먹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모지 코트도 마찬가지고요. 옷을 이제 한 번만 입고 나갔다. 오늘 같은 날 얼마나 미세먼지 심해요. 네. 그러면 이 미세먼지가 다 달라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대로 그냥 보관을 하면 곰팡이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먼지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때들이 산화가 되면서 누런 얼룩으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얼룩이 없네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5주에서 6주 정도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때부터 산화되기 시작해서 이제 누런 얼룩으로 변하고요. 맞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겨울에 맞아. 얼룩이 생겨버려서 그래서 내가 흰색 코트를 잘 안 입어요. 그쵸. 웬만하면 살 때 아이보리 사든가. 맞아. 검은 게 나. 검정색. 네. 검정 좋죠. 검정이 좋아. 저는 다 검은 거예요. 아까 패딩도 검은 거. 검은 코트는 평생 안 빤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그 관리법만 아셔도요. 아주 검은색만 말고 산뜻한 색의 코트를 입으셔도 됩니다. 그 방법, 비법을 공개해 드릴 건데요. 네. 집에서 드라이클리닝처럼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오, 집에서 드라이클리닝 네. 된다고요? 일단은 네. 코트는 제가 들고 여기다가 놔두죠. 비법이라고 그랬어요. 네, 비법이에요. 네. 비법이면 비법 도구가 있나? 네, 비법 도구가 있는데 밑에서 또 제가 등장합니다. 비법 도구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마다 참 기대가 돼요. 자, 두구두구 어떤 한번 비법? 해주시겠습니까?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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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겁니다. 솔. 네네네. 옆에 있는 거 먼저 봐요. 솔과 섬유유연제거든요. 아, 아,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 세탁할 때 쓰긴 쓰는데 그러면 이걸 넣고 빨래를 돌리겠다는 말씀이세요? 아, 그렇진 않고요. 모지 코트는 함부로 막 돌리면 안 되거든요. 네. 이제 섬유유연제와 옷솔로 관리를 해줄 건데요. 깔끔하게 먼지를 다 제거해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옷솔 같은 경우는 그냥 1,000원샵 가시면 한 1,000원 정도면 아.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먼지 제거하는데 아주 좋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섬유유연제를 살짝 뿌려주시는 게 비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역시나 좀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섬유유연제를 희석해 줄 거예요. 근데 섬유유연제를 뭐 많이 넣지 마시고요. 2스푼 정도만. 2스푼. 네네. 아. 살짝만 넣어서 희석시켜 주세요. 미지근한 물에 섬유유연제를 희석을 네네.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2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요게 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제가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저녁에 술자리에서 좀 자주 본 것 같은데. 엄청 잘 섞였는데요. 네. 이게 맛이 좋아요. 이래.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지 코트에다가 칙칙 뿌려주실 건데요. 네. 뿌릴 때는 직접 막 뿌리진 마시고요. 네. 좀 멀리서 흙 뿌리듯이 네. 아. 네. 살짝씩만 뿌려주세요. 아. 그리고 이게 섬유유연제가 다 흡수되기 전에 이제 옷솔을 이용해 주실 건데요. 아, 솔로? 옷솔로 아. 그 결대로 결대로. 네. 이렇게 주로 위에서 밑으로죠? 닦아주시면 됩니다. 섬유유연제를 살짝 섞어주는 이유는 섬유유연제가 이렇게 먼지랑 또 관계가 있어요. 네. 섬유유연제가 그 음이온을 떼고 있는 섬유에 양이온 계면 활성제를 또 흡착시켜서 좀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정전기, 사실 옷에 먼지가 붙는 이유는 정전기 때문이 가장 네. 크잖아요. 그래서 정전기를 방지해주기도 하고 또 구김 같은 거를 방지해주기도 하고요. 여기 향도 있지 않아요? 향도 있어서 네. 좋죠. 네. 좋은 향기 나고. 그렇죠. 지금 좋은 향기 나죠.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게 이렇게 발라놓고 굳이 이걸 헹구지 않으면은 이게 피부에 혹시 닿아서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까? 괜찮을까요? 근데 섬유유연제를 많이 희석했어요. 물에다가 많이 희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일단은 마르잖아요. 네. 이제 날아가면서 이렇게 뭐 아하. 옷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 안쪽에다 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아하. 아주 큰 그렇게 피부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네네.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이제 먼지 아니, 부분을 이 코트가 이것밖에 없는 사람도 아닌데 계속 이거를 이렇게 보고 싶은 이런 식으로 결대로 네, 네. 하면 먼지가 많이 제거되는 효과를 그렇군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지. 네, 이대로 그냥 그늘에서 통풍 잘 되는 그늘에서 조금 말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옷장에다가 네. 걸어주시면 되는데요. 아, 그냥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걸면 돼요? 네. 그 대부분 그 세탁소 갔다 오면 비닐 이렇게 씌워서 주잖아요. 세탁 비닐. 네. 그거 그대로 그냥 걸어두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제거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세탁 비닐? 네, 비닐은 무조건 제거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보관하기 전에 걸기 전에 우리 모지 코트기 때문에 아까 전 무슨 좀냥 냄새도 맞아요. 나고 냄새 나요. 좀벌레 네. 모직이기 때문에 좀벌레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충제들이 있어요. 네. 방충제 있으면 주머니 안에다가 쏙쏙 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대로 이제 걸어주시면 되는데 걸어주실 때는 좀 튼튼한 옷. 아, 왜요? 이게 안 그래도 좀 어깨에 뽕이 좀 큰 게 들어있는데 네네. 얇은 거 넣으면 안 되나요? 세탁소용 옷걸이를 걸어놓으신 분들은 모지 코트의 무게가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 뭐 여름철자 지났다 근데 이렇게 옷이 이렇게 쭉 맞아. 내려와 있는 경우를 보신 적도 맞아, 있으실 맞아. 거예요. 그럴 어깨가 때 좀 있는 옷걸이에 해야지. 네네, 좀 튼튼한 옷걸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세탁소용 비닐을 덮어 네. 씌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닐은 통풍이 안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습기가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한번 들어온 습기가요.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하면 오히려 더 얼룩이 이상하나요? 생기고 곰팡이도 자주 쓰고요. 네.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비닐 씌우지 마시고요. 한 가지 비법이 이게 뭐냐면 남편이 입던 셔츠? 낡은 셔츠. 네. 크게 좀 어느 정도 큰 게 좋죠. 이제 안 입는 거. 네. 안 입는 걸 네. 비닐 대신에 그냥 아. 버리지 말고. 네. 그 위에다가 그냥 툭 네네. 걸치네요. 이렇게 걸쳐도 되고요. 반대로 걸쳐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닫아주시면 이게 부직포 그 덮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남편 입장에서 약간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이게 옷을 위해 이유가 내 옷을 덮어야 되느냐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놓는 게 아니야. 네, 그지? 이건 이렇게 놔지 마세요. 이거는 만약에 드라이클리닝 한번 맡겼다 그럼 세탁소에서 이렇게 갖다 주시잖아요. 네. 그럼 과감하게 그냥 뜯어주세요. 아. 이게 그 드라이클리닝 하면서 휘발 물질들이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냥 네. 남아있으면 오히려 또 송풍도 안 되고 휘발 물질이 남아서 옷감이 훨씬 안 좋습니다. 네. 아, 맞아. 나 그래서 그거 딱 느낀 적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 나일론 스커트를 드라이를 보냈었는데 비닐을 계속 씌워놓고 어느 날 겨울에 딱 입었는데 배에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게 약간 그 휘발성 물질 네네. 때문인가 봐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안 날아가서? 네, 안 날아가서. 네네. 그런 그러니까 반드시 받자마자 바로 벗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낡은 셔츠 같은 걸로 아니면 부직포 덮개 있죠. 어. 바람 잘 통하는 거 그런 걸로 덮어서 모지 코트는 보관해 주시면 저 돼요. 와이셔츠는 진짜 아이디어네. 네네. 저거 먼지도 안 안고 좋겠어요. 네. 예. 그러면 저는 이 덕에 그냥 그거 딱 가지고 가져가시면 끝났네. 집에 그냥 아, 좋으시겠어요. 이 와이셔츠까지 같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집에서 좀 간편하게 겨울 코트 드라이 클리닝 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겨울 코트 홈 드라이 클리닝 방법입니다. 분무기에 물 200ml와 섬유유연제 2스푼 넣고 섞어주신 이후에 코트에 분무기로 용액을 살살살 멀리서 좀 뿌려주세요. 그런 이후에 옷솔로 코트 길을 따라서 잘 쓸어주시고요. 네. 또 방충제를 주머니에 넣고 두꺼운 옷걸이에 걸어줍니다. 자, 못 입는 셔츠를 덮어서 먼지를 예방해 주시는 게 마지막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겨울옷 세탁과 정리하는 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패딩과 코트 알아봤고요. 이제는 그 안에 니트 같은 거 많이 입으시죠? 네. 니트 한번 가죠. 네. 니트 입을 때 이정수 씨는 고민 없으세요?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 니트가 이쁘긴 한데 보풀 같은 게 자꾸 생겨가지고 제가 보풀이 많이 생긴 옷을 입고 나가면 왠지 내가 조금 초라해지면서 내가 뭔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요. 네. 보풀 어쩝니까? 생기면 안 입게 되죠. 그 옷. 저는 안 입게 이렇게 돼요. 손으로 사실은 이렇게 탁탁 아, 뜯는데. 뛰죠. 뛰는 재미있어요. 아니 근데 그 구멍 나게 생겼다. 아, 맞아. 많이 저는 그 빼면. 쪽가위로 이렇게 살 이렇게 하나하나 착 이렇게 자르거든요.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한 눈이 작업이죠. 너무 아파요. 네. 네. 손으로 뜯으시면요. 보풀은 계속 일어나고요. 아, 맞아요. 네. 아, 그래서 나 저거 약간 면도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보풀 제거기 잉 하는 거 그걸로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네. 보풀 제거기가 따로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수염 깎는 면도기로 하시거나 네. 아니면 쪽가위로 정말 하나하나 자르다가 구멍 내신 분들 아마 많으시죠. 네. 구멍이 나는 경우도 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풀을 제거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합니까? 요걸 이용해 주시면 돼요. 칫솔이요? 네네네. 근데 칫솔 약간 뭐가 약간 뭐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쓰다가 그냥 버리게 되는 칫솔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이제 못 쓰게 된 칫솔도 석 달에 한 번은 갈아주라고 네. 하잖아요. 네. 네, 자주 갈아주는 게 좋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갈아줄 때 또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네. 이것도 다 플라스틱이라서 재활용도 안 되는 거거든요. 플라스틱과 네. 칫솔모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집에 청소할 때 쓰셔도 되고요. 부엌에서도 쓰셔도 되고 쓰실 일이 아주 많거든요. 네. 이 보풀 제거할 때도 이걸 써주시면 돼요. 일단 칫솔모를 네. 가위를 이용해서 한 반 정도는 잘라주시는 거예요. 반 정도로 칫솔모를 자르시면요, 여기가 이게 굉장히 강한 부분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나겠네요. 부분으로, 이 부분으로 이제 보풀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부드러운 칫솔이 아니고 좀 칫솔모가 강한 게 좋군요. 네, 부드러운 것보다는 아무래도 강하고 단단하게 예. 보풀 제거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네. 이제 보풀 제거하기 전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보풀들이 네. 많이 생겨요. 근데 보풀 왜 생길까도 되게 궁금하긴 한데. 왜 생겨요? 이게 비벼져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특히 겨드랑이 같은 데 맞아요.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 이쪽에. 그래갖고 네네. 이렇게 걸어다니는. 마찰 맞아. 때문에? 마찰 때문에. 맞아요. 처음에 옷을 사셨을 때는 그게 그렇게 마찰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네. 엉키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게 옷을 입다 보면 그 표면의 잔털들이 계속 엉키게 되고 마찰로 인해서 서로 붙게 되고 그러면 그게 또 풀어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천연 섬유, 뭐 울리트와 합성 섬유 아크릴 니트를 비교해 보면 그 울리트보다 아크릴 니트가 훨씬 더 그 보풀이 잘 생기게 돼요. 그 이유가 섬유 강도 때문이거든요. 네. 강도가 강할수록 한 번 생긴 엉킨 보풀이 잘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보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겨드랑이 털이 약간 꼬불꼬불한 게 그런 이유일까요?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여기 하얘.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칫솔로 보풀을 제거해주기 전에요. 그 섬유유연제를 살짝 더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도 섬유유연제인가요? 섬유유연제를 희석해 놓은 거, 물에다가 물이 한 10, 섬유유연제가 1, 10대 1 비율로 희석해 놓은 섬유유연제입니다. 이거를 섬유유연제 진짜 쓸데가 많네요. 네, 그러네. 뿌려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옷감이 아무래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옷감이 상하는 걸 방지할 수가 아하. 있거든요. 그래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거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네. 예, 그러면 이게 일단은 보풀이 얼마나 생겼는지 좀 잠깐만. 보여드리고요. 네. 네. 보풀이 정말 떨어져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진짜로. 네. 이게 몇 번 안 했는데도 벌써 네. 이만큼의 보풀이 생겼는데요.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러니까요. 나오거든요. 야, 이게 근데 약간 느낌이 살짝만 뿌려주시고요. 살짝 뿌려주고 이렇게 멀리서. 싹 네네. 이렇게 또 뿌려주고. 너무 많이 뿌리면 끈적끈적해질 수 있으니까 네. 살짝만 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착착 손에 감기네요. 얼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꼭 제가 아직까지 저희 딸 양치 항상 시키고 있거든요. 양치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상한 아빠예요. 그럼요. 이제 나중에 시집 갈 때 저한테 굉장히 잘하겠죠. 집에 그 오래된 칫솔 정말 많잖아요. 네. 그냥 윗부분 싹 잘라가지고 보풀 제거기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풀 제거기 또 따로 구매하면 10,000원 이상 하거든요. 돈이 또 들어요. 칫솔 안 쓰는 것만 있으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해요. 섬유유연제 있고 희석해서 이렇게 칫솔 가지고 하면 된다. 한번 보풀 좀 보여주세요. 네. 야, 이렇게 하면 진짜 네. 보풀도 진짜 잘 뽑히고요. 이게 지금 옷감도 굉장히 보호되는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잠깐만 여기. 보풀이 정말 떨어져 나왔죠. 와. 네네. 알았어요. 이게 잠깐 했는데도.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고 니트. 네. 네. 이거야말로 또 이렇게 축 늘어진단 말이야. 니트를 옷걸이에 걸어두면 그 모양이 그대로 남거나 아니면 이렇게. 축 늘어져요. 그냥 네. 이렇게 돼. 이렇게. 아니 그것도 그건데 저는 니트를 걸어놨다가 딱 입으면 네. 어깨 뽕이 이렇게 뿔난 것처럼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어요. 옷걸이 형태대로. 아, 돼. 그러니까요. 모양대로. 그러면은 되게 부끄러워서 거기다 물을 맨날 뿌리는데 물 뿌려도 원래대로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물 뿌린 다음에 드라이를 쐬어주면 뜨거운 물. 드라이를. 그러면 잘 들어가긴 하는데요. 사실 니트는 옷걸이에다 걸어놓으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 늘어지고 여기 어깨에 뽕 생기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접어서 넣어놓으면 또 접은 그대로. 맞아요. 모양이 그대로 남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옷걸이에 걸되 옷걸이에 잘 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옷걸이에 걸긴 거는군요. 네네. 걸긴 걸 때 잘 거는 방법. 일단 니트 하나 준비할게요. 여기 세로로 한 번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요 니트 깨끗하네. 깨끗하죠. 보풀도 없고요. 이건 깨끗한 거를 준비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 흔히 쓰는 철제
옷걸이에요. 옷걸이. 네. 이 옷걸이를 일단 겨드랑이 부분 있죠. 네. 여기 겨드랑이 부분에다가 얹어줍니다. 목을 좀 가져다 되네요. 옷걸이의 목 옷걸이의 부분을. 목 부분을 어. 여기다가 겨드랑이 부분에 거꾸로 되네. 네, 이렇게. 얹어줘요. 그런 다음에 네. 접어주시면 되거든요. 어. 접는데 이 옷걸이 안쪽으로 팔을 팔을 하나 먼저 넣어주고. 접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몸통 부분도 한번 접어서 안쪽에다가 넣어주면. 예, 예. 그러면 아. 자국 남지 않고요. 네. 이 부분 자국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국도 잘 안 남아요. 이대로 걸어주시면 야. 저렇게 하니까 목도리 같아.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대박이네. 왜 이거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다. 그렇군요. 그러면 니트 어떤 니트가 걸려 있는지 한눈에 좀 알 수 그쵸?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옷장에 저희는 또 옷장에 보관하는 니트도 많은데 그러다 보면 다 뒤져야 돼요. 맞아요. 다 와르르 무너지고 예. 또 다시 접어야 되고 힘들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리도 쉽고요. 한눈에 보기도 쉽고 그래서 이렇게 니트는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니트 보관법은 네. 그 옷 니트 겨드랑이 부분에 이 목을 가져다 놓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오네요. 자, 네. 이제 제 차례입니다. 드디어. 늘어진 니트를 새 옷처럼 네. 보관하는 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겨드랑이 부분에 이 옷걸이 목 부분을 가져다 두신 다음에 팔과 몸통 부분을 그 안쪽으로 껴 넣으시면 아주 손쉽게 늘어진 니트 새 옷처럼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아, 니트 보관은 또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예. 자, 그리고 이때만 기다렸습니다. 아, 진짜. 이제 아이들 옷. 아, 예. 저희 집 애 내복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니, 두 분 코트 갖고 오고 패딩 갖고 오셨는데. 네. 저 애들, 제가 집에서 세탁을 많이 하는데 애들 옷에 이렇게 얼룩 같은 게 묻으면은 잘 안 지워져요. 내복 같은 거.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은 또 뭐 많이 흘리니까. 그러니까. 먹을 때 많이 흘리죠. 이유식 흘리죠. 네. 과일 즙 흘리죠. 주스 흘리죠. 예. 근데 사실 애들 옷은 금방금방 자라나니까 동생 물려주기 좋거든요. 네. 근데 못 물려주는 옷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내복이요. 맞아, 내복. 내복. 진짜 주구장창 그거 입다가 늘어나기도 하고 더러워져서. 네, 더러워지죠. 진짜 금방 더러워져요. 네, 더러워져서 아마 그냥 막 버려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걸레로나 써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우리 이 아이들의 내복, 사랑스러운 내복을 완벽하게 정말 그 뜨거운 물에 팔팔 삶은 것처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흘리죠. 네, 네네. 꼭 여기 이런 데 흘리고 여기 소매 이런 데도 흘리고요. 아니, 난 이게 디자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저희 이거 흘린 아이가 거야? 얼룩이에요. 약간 예술적으로 흘려요. 짧아 보시네요. 예, 예술이 있어. 네. 예. 근데 정말 감쪽같이 지울 수 있는 세제를 하나 만들 네. 거예요. 세제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네. 세제는 4가지의 종류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준비한 게 맨 처음에는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백색 가루. 살짝 맛보면 약간의 짠맛이 나죠.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네. 네, 베이킹소다. 아마 집에 구비하고 계신 주부님들 이제는 굉장히 많으실 네. 거예요. 네. 베이킹소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주방세제. 주방세제. 이번에도 여기서도 주방세제예요? 들어가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음식물 많이 흘려서요. 음식물은 주방세제로. 네. 주방세제로 지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초예요. 음. 네, 식초. 식초. 음. 네. 식초도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실 거는 과탄산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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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 아마 이렇게 묶음으로 많이들 네. 가지고 계실 건데요. 우리 막 빨래 끝 이러면 그 산소계 표백제 막 얘기 많이 네네네. 들었잖아요. 뽀글뽀글. 그거예요. 산소계 표백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시중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 있으니까 집에 같이 가지고 계시면 여러모로 쓰임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은 세제를 만들어 볼게요. 세제를 베이킹소다를 일단 다 넣어보죠. 네네. 이게 베이킹소다. 비율은 그럼 1대 0.5 이런 식인가요? 네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식초를 넣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뭐 비율 따질 거 없이 집에 있는 소주잔이잖아요. 네네. 소주컵 기준이네요. 소주잔에 이만큼 소주 따르듯이 네. 네, 원샷 정도예요. 네네. 그 정도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소주잔 기준으로 한 컵이요. 네. 그리고 또 주방세제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식초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식초를 넣어주시면 베이킹소다랑 이제 식초가 반응하면서 이렇게 하얗게 거품이 나네요. 거품이 네.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과탄산소다를 또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좋은 세제를 이렇게 만들면서 또 한 번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전문가님께서 이런 세제 출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네. 근데 좀 네. 비슷한 세제들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드실 때는 식초를 또 한 번에 확 부어버리면 네. 조금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살짝 좀 천천히 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초는 천천히 붓기. 네네. 이게 약간 요령이군요. 네. 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이걸로 뭐 아이 내복을 세탁해 주셔도 되고요. 남편들 와이셔츠 있죠. 네. 와이셔츠 이렇게 누런 때 껴있는데 이런 네네. 데를 청소해 주셔도, 세탁해 주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내복에다가 이걸 바르는 일단은 건가요? 네, 이 세제를 발라주세요. 세제가 걸쭉해졌어요. 네, 걸쭉하죠.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어.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야, 저는 이제 제가 세탁을 하면 그냥 얼룩이 있어도 그냥 세탁기에 넣고 뭐 세제들 거기 광고 문구에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강력하다, 뭐 이렇게 금방 지워진다, 깨끗해진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넣었는데 얼룩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네. 뜨거운 물 준비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막 내복은 막 삶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때를 더 잘 빼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하. 뜨거운 물 안에다가 이제 부어주시면 돼요. 반드시 뜨거운 물로 해야 되는 거죠? 네네. 뜨거운 물이 훨씬 더 잘 되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일단 내복을 담가서요. 장갑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네, 뜨거운 물에. 네네. 물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게 또 과탄산소다가 조금 반응을 하느라고요. 네. 네. 뭐 이렇게 막 비벼 빨 필요는 없으세요. 네. 막 주물주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요렇게 어느 정도만 그냥 눌러주시기만 문질러주면 해도 되네, 문질러줘. 네, 눌러주시기만 해도 충분히 그 얼룩이 제거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담가주시고 좀 오래된 얼룩, 방금 네. 조금 오래된 것 같았어요. 네. 그런 얼룩은 한 1, 2분 정도를 좀 담가주세요. 좀 더 오랫동안 담가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 옷뿐이 아니고 어른들도 요즘에 좀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먹다 보면 자주 김치 해야죠. 국물 같은 것도 가능한 거예요? 네, 김치 국물도 잘 없어지고요. 뭐 네. 커피 얼룩 이런 어. 것도 괜찮고요. 커피 먹다 만능이네, 흘리는 만능. 경우도 많잖아요. 야, 커피 네. 진짜 자주 흘리거든요, 네. 저는.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뭐든 지울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야. 뭐든 안 지워지는 것도 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산화가 네. 돼버린 거 있죠.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렵게 회복이 불능인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는 어느 정도는 지워집니다. 이제 오. 오래된 얼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와. 오랫동안 담가주시면 이제 표백이 싹 되면서 더 깨끗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안 지워진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이렇게 살살 문질러만 네네. 주고 그러면은 그 얼룩 위에 만드신 세제를 그냥 넣자마자 뜨거운 물에 네, 담가도 담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좀 괜찮은 두고 거예요. 하지 않고. 네, 맞아요. 아.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다 이제 세탁을 했습니다. 네, 세탁을 하고 깨끗하게. 나서 이제 개켜야 되잖아요. 네, 그죠? 개켜요. 개켜야죠. 내복은 아마 짝 찾기 힘드실 거예요. 네. 그죠? 뭐 꼭 따로 있다. 꼭 위에 거 아래 거 그죠?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애들께 다 찾아요.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도 네. 비슷해가지고 한참 찾아요. 그래서 이제 세탁이 다 끝난 다음에 건조가 끝났을 때 보관하실 때는요. 네. 일단은 그 보관하는 방법. 이렇게 3등분으로 상의를 일단 접어주시고요. 저도 이렇게 접어요. 네, 좋아요. 어. 그런 다음에 네. 바지를 겹쳐 올려주세요. 남자들이 교차해주세요. 옷은 잘 접어요. 군대에서 하도 군대에서 접어봐가지고. 그럼요. 그런 다음에 상의를 덮어주세요. 우리 예전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하죠? 이렇게 상하이를 같이. 이렇게 거의 딱지 같네요. 그쵸? 그리고 쏙 안쪽으로 안쪽으로. 넣어주네요. 이거 좋다. 안쪽으로 이렇게 아. 그 하의 부분을 넣어주시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옷장 안에다 딱딱딱 서랍장에다가 넣어두면 애들이 이제 상하이 찾기 어렵지도 않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네. 식으로 보관해두면 깔끔하고 좋습니다. 전 맨날 제가 이제 옷을 이제 찾아서 갖다 주려고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이제 목욕시킨 다음에 빨리 내복 갖고 오라고 갖다 달라고 그러면 이거 찾다가 위에 거 찾다가 막 이렇게 고생할 때가 많았거든요. 좋네요. 이렇게. 깔끔하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내복뿐만 아니라 어른들 내복이나 상하이가 같이 세트로 돼 있는 것들은 다 네. 이렇게 접어주시면 아주 좋아요. 또 하나의 꿀팁을 또 네. 배워갑니다. 야, 오늘 겨울철 옷 어떻게 세탁하고 어떻게 수납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죠? 네, 봄이 오기 전에 여러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림 정보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법 공부해볼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사례를 토대로 다양한 법률 상식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택시 요금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기사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빨리 좀 가주세요. 빨리.
급하면 어저께 출발하든가. 갑니다. 끼익. 다 왔습니다. 카드 결제해주세요. 잠깐만. 추가 요금이 있어가지고요. 잠깐만. 에? 추가 요금이요? 몰랐어요. 2월 16일부터 요금이 올랐잖아요. 그럼 미터기를 빨리빨리 바꾸시던가. 시간 없어 죽겠는데. 아저씨, 곳에 요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저건 빼주세요. 1,300원. 1,300원 더 내요. 1,300원? 네, 계약 취소요? 아니, 다 왔는데 택시 추가 요금 내다가. 여보세요? 아니, 중요한 계약도 추가 요금 내다가 놓치고 택시 기사 때문에 제 오늘 기분만 다 망쳤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택시기사, 승객, 그리고 계약하시는 분 조금만. 오늘 두 분 연기가 짜증 연기예요, 살짝. 이정수 씨가 워낙 연기를 잘해서 제가 실제로 좀 욱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좀 억지 아닙니까? 저걸 자기가 망쳐놓고 자기가 늦게 와놓고서 어저께 출발하든가. 그럼 갑자기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아니 근데 요즘에 진짜 저 택시 요금이 오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택시 미터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좀 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오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딱 16일 날 제가 택시를 딱 탔었는데 딱 탔었는데 진짜 갑자기 요금을 계산하려고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오늘부터 오른 거 아시죠? 그러면서 추가 요금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 택시 요금 인상 때문에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꽁트 이야기 좀 해보자면 조금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되나요? 굳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신다면 뭐 소송 제기 자체야 가능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계약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그 택시기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명함을 주고받거나 계좌이체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중요한 미팅이라고 하면 본인이 좀 일찍 나오셨어야 되는데 촉박하게 나와놓고 택시기사님이 이제 요금 계산하다가 그것 때문에 늦었다라고 모든 책임을 택시기사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봐요. 들으셨죠? 아이고 참 미안합니다. 제가 역고소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정수 씨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계약이 있으면 어제 오지 그러시고. 그러니까. 참. 근데 택시 저 요금 이거 하나하나 좀 알아보자면 3,000원에서 3,800원 된 거죠? 기본 요금이. 예, 맞습니다. 근데 기본 요금뿐이 아니고 이게 거리하고 시간에 따라서도 올랐다. 요거 때문에 다툼이 있고 이렇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방금 그 이재용 MC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그 화면을 보시면요. 그 지난 택시 요금이 지난 2월 16일 오전 4시부터 인상이 되었는데요. 주간 기본 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원래 요금에서 800원만 추가된 게 아니라 거리와 시간에 따라 증액되는 요금이 전과 달라졌는데요. 안 그래도 분명히 800원 오른 걸로 들었는데 제가 엊그제 택시 탔을 때 그냥 마냥 800원이 아니더라고요.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1,300원을.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달라진 부분.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거리 요금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142m마다 100원씩 증가를 했었는데 이제 요금이 오른 이후에는 132m마다 100원씩 증가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간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전에는 35초마다 100원씩 증가했는데 이제 그 요금 인상 이후에는 31초마다 100원씩 오르게 되었습니다. 복잡해요. 사실 이 이야기만 들어서는 저는 잘 정리가 안 되거든요. 예시를 좀 쉽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 바뀐 법대로 하면 평일 낮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정체 없이 한 9km 정도를 가게 되는데요. 이때 기존에는 약 9,000원이었던 요금이 이제 바뀐 이후에는 1만 원으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기본 요금이 800원 올랐으니까 전에 9,000원 나왔으니까 800원 플러스해서 9,8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거리하고 시간하고 계산을 해서 이게 좀 더 오른 꼴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낮 시간대하고 심야 시간대가 지금도 다르지만
오른 폭이 또 다르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심야 할증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3,600원이었던 요금이 4,6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형이나 모범 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요금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1,500원 올랐습니다. 와, 주간보다 심야가 훨씬 더 많이 올랐네요. 예, 그리고 또 그 요금 계산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심야 할증의 경우에는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금이 4,040원이 나왔다. 이러면 4,000원을 내시면 되지만 4,050원이 나왔다. 그러면 10원 차인데도 불구하고 4,100원을 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택시 요금이 이렇게 오른 것은 뭐 그냥 따져서 몇백 원, 뭐 1,000원 이건 미미하다고 생각하지만 택시 요금이나 주차 요금 낼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그 조건표 보고 도착하고 난 이후에 또 세밀하게 요금 계산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 승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뭐 그 승객뿐만 아니고요. 네. 이제 기사님들도 지금 굉장히 아직 좀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게 일일이 그 조견표, 제가 지금 조견표를 챙겨왔는데요. 예, 예. 일일이 이렇게 조견표를 이제 보면서 가격이 예. 지금 현재 미터가 얼마고 얼마가 올랐고 얼마를 더 추가로 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미터기 업그레이드 안 된 택시 타면 꼭 네. 이제 택시 요금이 나오면 이제 조견표라고 그랬죠, 지금? 네, 저걸 조견표. 이렇게 비교를 일일이 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 미터기 요금이 이제 검정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환산 요금 나와 있고 조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일이 그걸 찾아보면 이 시간이 걸리면서 그러니까 미터기 요금이 이제 3,000원이면 네. 이제 오른 게 3,800원.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그 차액이 800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바빠서 택시 탄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 좀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나 바빠 죽겠는데 이거 뭐 이렇게 꾸물거려요? 그래. 이러다가 이제 말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맞아요. 또 자칫 이게 그냥 되게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줄인데 잘못해서 이 줄을 볼 수도 있어서 그러면 또 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걸로 제가 한번 직접 한번 계산 네.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래요. 한번 타보세요, 제 택시. 저요. 네네. 제가 택시 한번 타볼게요. 네네네. 제가 그러면 네.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미터기로 네. 5,000원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러면 저는 얼마 내면 되나요? 5,000원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간에 타셨을 거 아니에요? 거의. 네네. 예, 주간에 5,000원. 잠깐만요. 좀 5,000원. 이거 잠깐만. 이게 뒷장이었네. 참 기다려보세요. 한참 가야 이렇게 되는데. 보는데도 잠깐만요. 시간이 좀 잠깐만 소요가 된다는 거죠. 잠깐 기다리세요. 자, 여기 있다, 나왔어. 자, 5,000원은요. 네. 지금 환산된 요금이 6,000원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1,000원을 더 내시면 됩니다. 1,000원 오른 거구나.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해봐요. 저는 한 10,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재용 아나운서 같은 경우 술을 좋아해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심야로 이제 가요? 심야로 가셔야 돼요. 심야로 가셔서 잠깐만 심야에서 또 네. 중형 말고 고급 타시잖아요. 중형이에요, 중형. 중형으로 알겠습니다. 중형으로 심야에 중형으로 지금 지금 먼 거리 가셨다고 봤을 때 네. 지금 요금 얼마 정도? 만 원. 네. 요금 10,000원.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이러다 싸워. 잠깐만요. 이러다. 이거 싸울 일이 다툼이 아니라니까. 잠깐 있어요. 기다려봤어요. 지금 이게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네. 자, 10,000원. 자, 10,000원. 잠깐만. 10,000원. 지금 여기 근데 정확한 10,000원 요금 안 나오고 1080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1080원으로 해서 1080원이면은 1,620원을 추가하셔서 11,700원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10,000원이 나오는데 10,000원짜리는 없고요. 1060원짜리로 할게요. 이러면 이제 또 막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이제 네. 그때는 이제 저랑 싸우셔야죠. 네. 그리고 또 그런 문제 있잖아요.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추가 요금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카드 취소를 한 이후에 다시 또 결제를 하고 그러면서 또 실랑이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다 보면 차를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 시간이 계속 오르는데 미터기에. 그리고 낮에는 괜찮은데 그거는 이미 계산된 걸로 뽑아보겠지만 네. 사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놔야 정차해놓고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이게 이런 거 다 끝내려면은 미터기 업그레이드가 다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아침에 저도 출근하다 보니까
상암동에 줄이 지금도 택시 줄이 엄청 서 있어요. 이쪽 상암동 어디서 그 미터기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게 미터기가 업그레이드가 이제 2월 말까지 이제 100% 다 완료가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목표인데 2월이 지나고 나면 이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승객들도 이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택시 이렇게 교체하면서 장소가 몰려서 교통 혼잡도 좀 극심해지는 것 같고요. 문제가 최근에 좀 여러 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콜택시를 불렀다는 거죠. 근데 콜택시를 불렀는데 콜비 안 받는 조건으로 왔는데 콜비를 또 1,000원인가요? 네. 그거 추가해서 받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도 사례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승객 입장에서는 왜 가까운 거리를 멀리 돌아가냐 이런 문제로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말 그 나중엔 참담한 사고까지 발생하게 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참담한 어떤 사고가? 저거 나오네. 네, 예. 그 30대 남성 A씨가 술을 좀 마셔서 집이 인천이었는데요.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려고 새벽에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택시가 잡혔고 결국 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인 인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교대 쪽에서 타고 인천까지 간다? 제법 나왔을 텐데요. 그렇죠.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택시비가 이제 인천 집에 도착을 했고 택시비가 46,000원이 나왔는데 이 승객은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돌아서 온 게 아니냐라고 이제 격분을 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 술 취한 분들은 또 격분해갖고 바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싸워서 무슨 좀 사고가 났나? 예, 이 사람이 정말 격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 따지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택시에서 내렸어요. 내린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을 했고 결국에는 택시기사를 밀쳐서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상태에서도 폭행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택시기사는 숨을 거두고 말았고요. 결국에는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이 승객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아니 최근에 그 뉴스에서 봤잖아요. 동전 택시인가요? 네네. 그 젊은 사람이 그 진짜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는 그 택시 기사분한테 내려가 지금 화면 나오네요. 동전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폭언하고 막 이러고 그리고 얼마 후에 택시 기사분이 쓰러지는데 심근경색으로 저렇게 동전을 던졌어요. 정말 너무하죠. 진짜 나쁜 사람. 저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욕까지 했대요. 폭언까지 하고. 그 이후에 바로 택시 기사가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쓰러지는 장면까지도 저 가가지고 볼 수 있었어요. 계속 그런 건데. 지금 쓰러졌죠. 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최근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가해자는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되었다가 검찰에는 폭행 혐의로 이제 송치가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망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듣고 숨진 택시기사의 며느리가 엄벌에 처해달라.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요. 이제 국민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정말 이게 있어서는 안 된 일인데요. 이게 그러면 택시기사분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가했을 때 어떤 처벌이 주로 이어집니까? 예, 택시기사분들에게 이제 폭언이나 폭행을 가했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더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운전 중 그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운전 중에는 그 운전자의 그 차량도 위험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차량에도 위험성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행 중이 아니라 그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으면 이렇게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저 차를 타보거나 뭐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 보면요, 뭐 화가 나 있어. 맞아요. 어디 분풀이 할 때를 막 참는 사람처럼 막 이러고 다니는데요. 절대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되죠. 사실 대화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오수진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만일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원 접수를 통해서 부당한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고하고 환불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통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요금보다 좀 많이 냈다 그러면 그걸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환불에 대해서도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 지역의
개인 택시인 경우에는 그 주간 영업시간에는 9시부터 6시까지 네. 그리고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법인 회사에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법인이든 개인이든 만약 영업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서울 다산 민원 콜센터 120번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미터기가 다 교체가 되고 이러면은 이런 분쟁이 좀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사실은 그동안 좀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했던 것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런 점을 좀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택시 요금 인상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얘기 있는데 또 날씨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날씨가 비교적 온화해서 주말 즐기기에 딱 좋았는데요. 미세먼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현장 김혜영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도 공기가 상당히 탁했는데 오늘은 더 탁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서 있었을 뿐인데 모가는 칼칼하다 못해 따끔거리기까지 합니다. 머지않아 찾아올 봄을 시세막이라도 하듯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현재 일부 남부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공기가 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은 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기준치의 무려 5배 정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낮에는 국에 미세먼지가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고요. 충북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계속해서 호흡기 건강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먼지에 안개도 짙게 껴있어 시야가 뿌연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중부 내륙으로 가시거리가 좁혀져 있는데요. 8시 기준 전북 군산이 40m, 충남 홍성은 50m, 그 외 내륙도 1km 안팎으로 평소 가시거리에 20분의 1 수준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 하늘 자체는 맑지만 종일 뿌옇겠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조심히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1.5도로 평년 수준을 2도 정도 웃돌고 있는데요. 낮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전주 12도, 창원 14도, 부산 16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비교하면 기온차가 10에서 많게는 15도 정도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먼지 속의 봄 기운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낮 동안 포근한 늦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 주 후반까지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유자에 들어있는 리모넨이란 성분은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침을 완화시켜줍니다. 또 다른 과일에 비해서 칼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몸도 마음도 공기까지 답답한 월요일 아침 따뜻한 유자차 한 잔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한 주는 더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날이 확실히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미세먼지 얘기하게 되고 매일 마스크 착용하세요 얘기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언제 안 그럴렀는지. 오늘도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